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92세 정신과 의사 김주영님의 인생회고록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90세, 90살이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에이, 그때까지 살 수나 있을까? 하신다고요? 아니면 그때쯤이면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겠지 하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 소개할 할아버지는 좀 다릅니다. 김주영, 92세, 현역 정신과 의사.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스트레칭 30분, 글쓰기 2시간, 그리고 환자 상담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70세부터가 진짜 인생이다. 네, 70세부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고 쉬려고 하는 그 나이에? 맞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단언하십니다. 70세, 80세, 90세.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더 재미있어진다고요. 여러분, 혹시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건강이 나빠질까, 외로워질까, 쓸모없어질까? 그런 걱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30분간 92세 정신과 의사 김주영 선생님이 전하는 진짜 재미있게 사는 법,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90세가 말하는 진짜 인생은 늙는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이야기는 어느 가을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시계가 오전 6시를 가리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주영 선생님은 이미 눈을 뜨십니다. 아,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하다. 이것이 선생님의 첫마디입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의 말이라기엔 너무나 생기가 넘칩니다. 선생님의 아침 루틴은 정확합니다. 6시 10분 찬물 세수. 찬물이 정신을 깨우지. 게으름도 씻어내고. 6시 30분 스트레칭 30분. 90세의 몸이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는다. 7시 간단한 아침 식사.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화려한 음식보다 익숙한 음식이 몸에 좋아. 7시 30분부터는 글쓰기 시간입니다. 네, 90세에도 매일 글을 쓰십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을요.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된다. 생각이 정리되면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편하면 하루가 즐겁다. 선생님의 철학입니다. 오전 10시. 선생님은 병원으로 향합니다. 90세의 정신과 의사. 여전히 환자들을 만나십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환자들이 오히려 선생님에게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선생님 50대인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환자가 말합니다.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50대요? 아직 한참 어리시네요. 나는 70세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됐는걸요. 당신에게는 아직 20년이나 남았어요. 준비 기간이 충분하잖아요. 점심시간. 선생님은 혼자 식사하십니다. 가끔 동료 의사들과 함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르다. 혼자 있을 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선생님의 지혜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자유시간. 선생님은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90세의 영화 관람. 액션 영화도 보시고 로맨스 영화도 보십니다. 나이 들었다고 로맨스를 포기할 순 없지. 마음은 여전히 20대인걸.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할아버지도 처음부터 이렇게 긍정적이셨던 건 아닙니다. 실은 70세 때 큰 위기를 겪으셨죠.
정년퇴직.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로 40년을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퇴직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퇴직하던 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40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내가 이제 갈 곳이 없다. 그날 밤 처음으로 늙었구나를 실감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친구들을 만나도 무료했습니다. 이게 노년인가? 이렇게 시간을 죽이다가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잠깐, 난 평생 남을 위해 살았구나. 환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살지 못했다.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선생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자. 70세, 늦은 게 아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첫 번째 도전, 글쓰기. 평생 논문만 쓰셨던 선생님이 처음으로 에세이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인생의 깨달음을, 환자들에게서 배운 지혜를. 72세의 첫 책 출간. 제목은 늙어감의 기술. 놀랍게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 여행. 혼자서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셨습니다. 75세의 배낭여행.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선생님 위험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인생이 원래 위험한 거 아닌가? 안전하게만 살다 보면 재미가 없어.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선생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세 번째 도전, 새로운 관계 맺기. 선생님은 SNS를 시작하셨습니다. 78세의 인스타그램.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사진도 흔들리고 해시태그도 잘못 달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선생님의 계정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90세 할배의 인생 꿀팁. 할아버지가 알려주는 행복의 비결.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멋있으세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늙고 싶어요. 선생님은 행복하셨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소통이 가능하구나. 선생님이 9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들. 그것을 53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침을 지배하는 자가 하루를 지배한다.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90세가 되어도 나는 6시에 일어난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인생의 시작이다. 아침을 허투루 보내는 사람은 인생도 허투루 보낸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고, 고독은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선생님은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세 번째, 몸이 약해지면 마음부터 챙겨라. 나이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마음까지 약해질 필요는 없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을 수 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라. 그러면 마음은 늙지 않는다. 네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 이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금기시한다.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려 한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해야 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더 잘 살기 위함이다. 선생님은 70세부터 매년 유언장을 다시 쓰신답니다. 올해는 뭘 정리하고 갈까? 누구에게 뭘 남길까? 어떤 마지막 말을 할까?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삶이 더 선명해진다고 하십니다. 5번째,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90년을 살다 보면 수많은 상처를 받는다. 배신도 당하고 미움도 받는다. 하지만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 순 없다. 용서하라.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용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6번째, 나이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라.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나이 들면 에너지가 한정된다. 모든 사람을 만날 순 없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라. 양보다 질이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낫다. 7번째,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선생님은 85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힘들었다. 악보도 잘 안 보였다. 하지만 한 음만 배워 나가는 게 즐거웠다. 완벽하게 치지 못해도 괜찮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다. 하루에 최소 10번은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웃으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나는 매일 거울 앞에서 나를 보며 웃는다.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하고 처음엔 이상하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9번째,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라. 부모로서 가장 큰 사랑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서적으로도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10번째, 매일 감사 일기를 써라.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다.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선생님은 올해로 90세입니다. 평균 수명을 넘긴 나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두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죽음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법이죠. 나는 90년을 살았습니다. 충분히 살았고 잘 살았습니다. 이제 가야 할 때가 오면 감사하며 갈 겁니다. 선생님은 이미 장례식까지 계획해 두셨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은 싫다. 간소하게 의미 있게 내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주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으면 좋겠다.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신청했다. 90세 노인의 장기가 쓸모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하지만 선생님은 아직 죽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쓰고 싶은 책도 3권이나 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100세까지는 살아야죠. 아니, 110세까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90세인데도 저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그런 생각 하셨나요?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나이 들어서도 도전할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나이 들어서도 웃을 것인가, 한숨 쉴 것인가. 그것은 모두 당신의 선택입니다. 인생은 70부터가 진짜라는 말, 처음엔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70세, 80세, 90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세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루에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하루에 10번이라도 웃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늙는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을